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아들의 절규. 하지만 어머니, 이미 그만하세요. 늦었습니다. 레드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퍼져나가는 그 순간 어머니, 30년 키운 그만하세요. 아들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와인병을 뒤집어 버린 걸까요? 그리고 하루 만에 결혼이 파토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2살 준호와 29살 수진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3년 연애 끝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건 아니실까?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강남 부촌에서 자란 이른바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남편을 만나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외아들인 준호를 최고급 교육으로 키워왔죠. 반면 수진의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죠.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지를요. 수진아, 오늘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미리 양해 부탁해.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나 진심으로 인사드릴 거야. 우리 정말 사랑하잖아. 부모님도 그 마음 느끼시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준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양가 부모님. 수진의 부모님은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반면 준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을 입고 나타났죠. 첫 인사부터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희 딸 수진이가 준호 씨와 만나면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김영희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짧은 대답. 그리고는 메뉴판만 들여다보는 김영애 씨. 준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죠.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수진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착하고 똑똑하다고요. 준호의 아버지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저희 딸이 뭐 그냥 평범하게 자랐죠. 준호 씨만큼은 못하지만요. 수진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중국어 모두 최고 선생님들께 배웠죠. 대학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요. 자랑인지 압박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움찔하셨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조용히 제지했지만 김영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집은 어디에 마련하실 건가요? 신혼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직격탄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수진이 결혼 준비금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두 분이 함께 장만하시는 게 요즘 추세 아닙니까? 함께요? 김영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외국계 기업 본부장인데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월세나 전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명품처럼 키워왔는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집안과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레드 와인병. 김영애 씨가 감정이 북받쳐 손을 휘두르는 바람에 와인병이 쓰러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콸콸콸. 레드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이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냅킨으로 급히 닦아내려 했지만 김영애 씨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준호야, 가자. 어머니. 준호가 말렸지만 김영희 씨는 이미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수진의 부모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견례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건 너무하셨어요. 수진이네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하지만 김영애 씨는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걸 못 봐.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저 집안이랑 결혼하면 너만 평생 고생하게 돼. 어머니가 뭘 아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 준호야. 신혼집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다 내가 짊어져야 해.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이 결혼은 안 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한편 수진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고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그 집 어머니가 너무 강하신 분 같아. 결혼해도 평생 시집살이 할 것 같은데.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준호 씨는 좋은 사람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수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은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오빠.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미안해,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아니야, 오빠.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돼.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했어. 수진이랑 결혼할 거라고.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할 거라고.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응, 나 진심이야.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근데 나는 걱정돼. 뭐가? 우리가 결혼해도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어떡해? 오빠는 그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나는 계속 눈치 보고. 그게 행복한 결혼일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좀 시간을 가지자. 서로 생각 좀 해보고.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알잖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가족들이 다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 그래도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직장에서 멍하니 있다가 동료들에게 걱정을 듣곤 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의외로 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앉아라, 준호야. 네. 김영애 씨가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날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 없는 어머니가 먼저 사과의 말을 꺼내다니요. 어머니, 며칠 생각해 봤어. 엄마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수진이네 집안이 가난한 건 맞지만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니. 어머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엄마 마음도 아프더라. 준호야, 넌 엄마의 전부야.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어머니,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수진이랑 다시 만나봐. 엄마가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고 싶구나.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어. 다시 만나자고 하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침잠해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야.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오빠.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많이 생각해 봤어. 이 일주일 동안. 응. 오빠, 나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근데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수진아, 어머니가 지금 진심이셔. 정말로 반성하고 계셔. 오빠, 나도 그걸 알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머니가 나를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잖아.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가자.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좀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 수진아, 오빠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기다려줘. 우리가 정말로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집안 배경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내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건 엄마 욕심이야. 아들이 선택한 거잖아. 믿어줘야지. 김영애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수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영희입니다. 준호 어머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의 어머니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기, 그날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들을 너무 아껴서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건 수진 씨나 사돈 어른께 너무 신뢰되는 행동이었더라고요. 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준호 씨 같은 좋은 분을 우리 딸이 만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일로 많이 상처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희 씨는 수진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김영희 씨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한과 세트였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제가 드려야 할 게 이게 아닌데.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영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날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했어요. 근데 며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게요? 네. 수진 씨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우리 준호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수진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준호 씨 정말 좋아하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수진 씨 없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날 두 어머니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요. 김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혜를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김영애 씨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오늘 내가 수진이네 다녀왔다. 네, 어머니가요? 응, 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왔어. 그리고 알았어.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어머니, 준호야, 엄마가 틀렸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더라. 그 사람의 마음이고 성품이고 진심이더라. 김영애 씨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랑 결혼해라. 엄마가 축복해 줄게. 진심으로.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준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오빠,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마음을 바꾸셨어. 진심으로 우리 결혼 축복해 주신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어머니가 내 부모님 댁에도 다녀오셨어. 제대로 사과하시고. 오빠,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야. 아무도 우리 막지 않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개월 후 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영애 씨는 밝은 미소로 수진의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사돈, 우리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작은 아파트지만요. 김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준비한 게. 수진의 아버지가 사양했지만 김영애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이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집안은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서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석에는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애 씨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거의 놓칠 뻔했네. 수진이 단상에 올랐고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축복을 받아 준호 씨와 수진 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랑 김준호 씨, 신부 박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수진 씨, 신랑 김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줬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김영애 씨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고마워. 우리 준호를 선택해줘서, 그리고 나 같은 시어머니를 받아줘서. 어머님 무슨 말씀을. 김영애 씨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 될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약속해. 수진이 김영애 씨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좋은 며느리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년 후, 준호와 수진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방문했고 명절에는 두 집안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애 씨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수진아, 요새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잘 도와줘서요. 우리 준호가 집안일도 도와주니? 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잘해줘요. 그래야지. 요즘 시대에 남편이 집안일 안 하면 안 되지. 김영애 씨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수진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김영애 씨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축하해.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얼마나 됐어? 이제 2달쯤요. 조심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김영애 씨는 손녀나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9개월 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애 씨도 옆에 서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정말 예쁘다. 수진이를 닮았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받아주셔서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희 둘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려서. 김영애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을 쏟았던 그날을요. 그때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이 모든 행복을 놓칠 뻔했어. 아기의 100일 잔치 날,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손녀, 오늘 정말 예쁘네요. 김영애 씨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죠, 뭐. 수진의 어머니가 농담을 던졌고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름은 지었어요? 네, 지우로 지었어요. 슬픔을 지운다는 의미로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슬픔을 지운다. 김영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우리 가족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지워준 아이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애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지? 그럼요. 당신 옛날 같았으면 며느리한테 저렇게 다정하지 않았을 텐데. 맞아. 나 정말 독했었지. 근데 이제 알았어. 가족이란 게 뭔지. 가족이 뭔데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 조건 없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5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귀여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였고 두 집안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김영애 씨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디 볼까? 와, 우리 지우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가족이에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나. 그림 속에는 7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고집을 부렸다면 이 모든 행복이 없었겠구나.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사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돈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손녀 덕분에 날마다 행복하네요. 우리 참 복 받았어요. 아이들도 잘 지내고 손녀도 이렇게 예쁘고.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애 씨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준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죠. 서로에게. 그 순간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은 사랑이에요. 모두가 웃으며 지우를 안았습니다. 네, 가족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호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지우를 재우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그때 상견례 생각나? 응. 정말 힘들었어. 우리 헤어질 뻔했잖아. 근데 이겨냈잖아. 우리. 응.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고. 준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오빠. 끝까지 날 지켜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이너스. 마무리.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을 쏟으며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애 씨는 처음에는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온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에 있다는 것. 둘째,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셋째,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김영애 씨처럼 우리도 우리의 편견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